안녕하세요. 역사 강사 수진이에요. 오늘은 대단한 업적을 이룬 재벌 회장님들의 대단한 여인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이에요. 신격호는 살면서 3명의 부인을 뒀어요. 첫째 부인 노수나, 둘째 부인 시게미스 아츠코, 그리고 정식 부인이 아닌 서미경이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2명의 부인보다 더 각별한 애정을 주었던 배우 서미경은 제1회 미스 롯데 대상을 받으면서 롯데와의 인연을 만들었어요. 큰 눈망울과 서구적인 외모를 가졌던 서미경은 서승이라는 이름으로 배우 활동을 했는데요. 꾸준한 활동과 많은 인기를 누리던 서미경은 1981년 대하드라마 대명 출연을 이유로 돌연 은퇴 발표를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이 유학의 뒷배경엔 롯데그룹 신격호가 있었어요. 미스 롯데 때부터 신격호가 주시를 하며 마음에 들어했으며, 서미경은 은퇴 후 다음 해에 실제로 신격호 회장의 딸인 신유미를 출산하며 본격적인 연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엔 딸인 신유미를 서미경의 동생으로 호적에 올렸다가 1988년 신격호 회장 호적에 올려서 딸의 존재를 공식화하기도 했죠. 신격호와 서미경의 나이 차이는 무려 37살이었는데요. 신격호는 장녀인 신영자보다 17살이나 어린 여인에게 사랑에 빠진 거였죠. 서미경은 신격호의 첫째 딸 신영자에게 "내가 엄마니까 반말해도 되지?" 라며 기선제압을 했다는 일화도 있는데요. 당시 서미경은 20대였고 신영자는 40대였다고 해요. 신격호는 애인인 서미경을 죽기 전까지도 많이 사랑했으며 많은 재산을 주었는데, 모든 재산을 합치면 1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2020년 신격호가 별세하고 조용히 지내던 서미경은 어두운 밤에 조용히 빈소에 다녀갔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이에요. 첩의 존재를 본 처가 눈 감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분노를 참지 못하고 터트리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의 본처였던 그룹 펄시스터즈의 멤버 배인수는 1970년대에 최원석과 결혼하며 20년간의 결혼 생활 후 1998년 이혼을 했는데요. 당시엔 이혼 사유에 대해 함구했지만 2003년 에세이를 공개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바로 이혼 배경에 여인이 있었고 그자가 바로 KBS 아나운서인 제이양이다라는 언급을 해요. 재벌 회장의 이런 사실에 대중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배인수는 자신의 에세이에 최원석이 유명 여배우와 가수들에게 끊임없이 들이대고 아나운서 제이양에게 홀라당 마음을 뺏겨 이별을 요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는 거였죠. 그리고 얼마 후 최원석이 28살 연하인 KBS 아나운서 장은영과 재혼을 하며 그 제이양이 장은영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배인수는 그녀가 맞다고 끊임없이 언론에 언급하여 결국 최원석과 장은영은 그 압박에 못 이겨 헤어지게 돼요. 세 번째는 현대 정주영 회장이에요. 유명한 기업의 회장이기에 여느 재벌 회장들처럼 사생활에 관한 소문과 추측이 많았는데요. 수십 년을 안 들키다가 40년 만에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건 바로 배우 김경희와의 관계였어요. 김경희는 발레를 하며 유학을 준비하다가 심심풀이로 본 탤런트 시험에 합격해 연기자로 데뷔했는데요. 우연히 한사교 모임에 참석해선 20살의 나이에 57세의 정주영과 만났고 정주영의 적극적인 대시로 결혼 얘기까지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정주영은 자꾸 결혼식을 미뤘고 김경희는 "왜 자꾸 결혼을 미루지?" 하다가 그제서야 정주영이 이미 부인과 자식이 있는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사랑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어서 관계를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한 김경희는 세컨드가 되기로 마음을 먹어요. 정주영은 김경희가 연기를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연기하지 말라고 해서 바로 연기자 은퇴 선언을 하고 미국을 가라고 하니 바로 미국으로 떠나는 등 김경희는 정주영의 말을 아주 잘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사업 때문에 정주영이 미국을 자주 가지 못했지만 행복한 생활을 하며 딸도 둘이나 낳았는데 김경희를 미국에 보내놓고 생활비라며 준 돈은 매달 고작 $1,000였다고 해요. 게다가 정주영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며 더욱 둘은 멀어지는데, 김경희가 딸들의 호적 문제를 제기하자 김경희와 딸의 존재를 공개하는 걸 상당히 불쾌해했으며, 대선 이후에도 수년간 만나지 못하며 김경희는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요. 결국 2001년 정주영이 사망하고 김경희는 "나는 아니어도 딸들은 호적에 올려야겠다" 결심해 친자 확인을 통해 두 딸을 정주영의 자녀로 법적 인정을 받고 재산 상속 소송을 진행해 유산까지 물려받았다고 해요.
네 번째는 삼성의 이병철이에요. 이병철 회장은 부인 박도우 여사 말고도 애첩으로 알려진 두 명의 여인이 있었는데요. 일본인 구라다와 대구 사람 박소저, 그리고 알려지지 못했던 박소진이 있었어요. 박소진은 결혼을 했다가 남편의 폭언에 의해 3명의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하고 28살의 나이에 이병철을 만나 20년간 그의 여자로 살게 되었어요. 박소진은 이병철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도 없을 뿐더러 공식화된 척도 아니었기에 노후를 항상 불안해했는데 조그마한 준비라도 해보려 하면 이병철이 셋째 건이랑 막내 명의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 말라고 하였어요. 하지만 이병철이 죽자마자 박소진은 찬밥 신세가 됩니다. 장례식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회장을 사이에 두고 이어졌던 인연들도 다 끊어지죠. 박소진의 아들은 이병철 회장과 어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 20부를 급하게 찍어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 책이 삼성가로 전해졌어요. 삼성가에선 입마금 조건으로 1억을 주었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해보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재벌 회장들의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지만 일보다 처제가 아닌 한국에선 신중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역사 강사 수진이었습니다. 또 봐요.